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의 소소한 새로움을 더하는 소뉴 채널의 소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횡설수설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는 법, 이 궁금해서 이 영상을 들으셨을 텐데요. 거두절미하고 3가지 원칙부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을 듣고 나시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입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실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3가지 원칙 중에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지금 앞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들에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말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딱딱딱 어느 정도 구조화가 된 상태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정리된 말들을 알맞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표현으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원칙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데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근데 참고로 제가 커뮤니케이션의 전문가거나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도대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말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우리 팀원들이 딱 명쾌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접하게 되었고, 이 책에서 제가 원하는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었고 이걸 실제로 일할 때 써먹어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들을 잘 이해하고 좀 더 명쾌히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3가지 원칙 중에서 바로 첫 번째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당신에게 어느 정도 관련도가 있는지를 어필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상대방이 딱 들었을 때 이거 내 얘기구나, 나랑 관련 있는 얘기구나 라는 게 바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초반 15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그 초반 15초를 보고 앞으로 이 사람이 말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도를 가지고 듣는지가 바로 결정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5초 안에 상대방이 그냥 귀를 열고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에서 넘어서서 약간 더 관심이 있고 흥미롭다는 듯이 몸을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고 내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로요. 회사에서 회의를 할때 이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구구절절 말하고 있으면 아무도 그 얘기에서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아요. 왜냐면 다들 되게 바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때 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받고 싶은데요. 이 검토를 받으면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꼭 한번 시간을 내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앞으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야지 효율적으로 뭔가가 진행되는구나 하고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리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구조화를 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구조화를 시키는 방식도 6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6가지 단계는 앞글자 약자를 따서 텐프랩이라고도 하는데요. T, N, P, R, E, P 이렇게 텐프랩이에요. 첫 번째 단계 T는요. 바로 theme인데요. 이야기의 주제를 냅다 바로 말하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할 것은 땡땡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바로 주제를 명확하게 큰 틀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N, number인데요. 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안건, 주요한 요점을 몇 가지인지 그 양을 먼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발표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3가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개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듣는 사람들은 막연히 이게 몇 번째 얘기더라? 앞으로 얼마나 남았지?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방금 2번째 거 얘기했으니까 이제 3번째 이야기를 할 차례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서 딱딱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바로 포인트, 이야기의 요점과 결론을 서두에서 딱 말을 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로 땡땡땡입니다 라고 말을 들으면 결론이 그거라고? 하고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그 사람이 진행하게 되는 그런 논리의 과정을 그 결론에 맞춰서 탁탁탁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4번째는 reason입니다. 그 결론을 말하고서 바로
그 이유까지도 딱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결론은 땡땡땡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삐리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그 이유도 바로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 결론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5번째는 바로 example, 예시를 드는 겁니다. 내가 결론도 말했고 이유도 설명을 하고 났으면 이 결론과 이유에 도달하게 된 구체적인 예시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했을 때 더욱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설득이 더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단계는 다시 포인트입니다. 요점과 결론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말함으로써 청자에게 재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이야기를 쭉 풀어낸 다음에 그래서 제 결론은 땡땡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시작과 끝이 상대방에게 딱 알차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계를 설명드렸는데요. 딱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타냈던 예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객의 클레임을 상사에게 보고하는 상황이에요. 나쁜 예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제 고객이 상당히 험악한 표정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전화통화이긴 했지만 갑자기 거기 오주임이라는 놈 나와! 라면서 소리를 치더군요. 오주임님이 휴가 중에서 일단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상품 A를 샀는데 못 쓰겠다며 불만을 30분 이상 이야기했습니다. 우선은 상사와 이야기한 후 답변해드리겠다고 하고 억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상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사는 뭐지? 고객이 그냥 화를 냈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템플랩의 법칙에 맞게 이 이야기를 재구성한 걸 알려드릴게요. 어제 휴가인 오주임님 앞으로 클레임 전화가 와서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2가지 대응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논이 필요합니다. 오주임님이 오늘도 유급 휴가 중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상품 A를 구매한 고객의 반품 및 환불 요청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관리부에 대응을 부탁하면 될까요? 아니면 일단 고객에게 바로 반품하시라고 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클레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미 명확하게 알게 됐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의 수, 대응책이 2가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듣게 됐고 의논이 필요하다라는 결론까지도 내가 이걸 얘기하고 나서 의논을 해야겠구나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됐겠죠. 그리고 상의하는 이유가 바로 오주임님이 오늘도 유급 휴가 중이기 때문에 상사에게 전달하게 됐다라는 이유도 알게 됐고 그리고 구체적인 에피소드, 반품 및 환불 요청 때문에 고객이 클레임 전화가 왔고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슈였다 라는 것을 이해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 이 대응책이 좋을까요? 저 대응책이 좋을까요? 그럼 이제 상사는 이 이야기를 쭈르르 듣고 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걸 바로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되게 깔끔한 커뮤니케이션의 예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원칙은 바로 상대방이 알기 쉽게 그런 단어와 표현을 쓰라는 것이었죠. 생각해보면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잘 하는 거니까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쓰는 말이나 용어가 이 상대방에게 익숙한지 어렵지는 않을지를 계속 친절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움직임을 나타내는 명사 표현을 되게 딱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명사 표현을 동사로만 바꿔줘도 좀 더 이해가 쉬운 거예요. 대폭적인 수요 변동이 혼란을 초래했다 라는 말보다는 수요가 대폭 바뀌면서 혼란이 생겼다 라는 게 좀 더 이해하기에 수월한 거죠. 무슨 화, 무슨 성, 무슨 적 이런 전미어도 바로바로 캐치하기에 좀 어렵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업무 프로세스가 가시화된다 라는 말보다도 업무 프로세스가 눈에 보이게 된다 라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영어나 외래어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미팅의 아젠다를 랩업하겠습니다. 스피드감이 있는 디시전 메이킹이 요구되는 요즘 우리 회사의 코어 컴피턴스를 직시하고 드래스틱한 업무 개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자, 오늘 회의의 의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요즘 우리 회사의 강점을 직시하고 과감하게 업무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뭔가 좀 더 매끄럽고 마음이 뭔가 편안해지죠.
이게 내가 말할 때 그럴듯하게 보이고 나는 이해 잘 된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걸 항상 명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장황한 설명을 해서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면 그 사람의 배경 지식을 생각해서 요컨대 지금 한 말은 땡땡 같은 것입니다. 라고 한번 그 대상을 치원해주면 이해가 잘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무난히 알고 있을 법한 무언가로 이 어려운 개념을 치원해주면 이해가 명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책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유용하다라고 생각했던 횡설수설하지 않고 잘 설명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한번 이걸 바로 실전에서 사용해보시고 어떤 후기가 있었는지 댓글에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글로 또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도 더 알찬 꿀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